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우성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프로덕션의 세 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프리 프로덕션,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프리 프로덕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리비즈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비즈의 중요성과 다양한 샷의 종류, 그리고 Y 작품의 카메라 분석, 그리고 카메라 애니메이션 실습까지 같이 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비즈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프리비즈가 왜 중요한지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덕션 단계, 실제적으로 이제 3D 단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프리비즈가 선행이 되고, 이 부분에서 어떤 샷이 어떻게 들어갈지 잘 결정되어야지 3D 작업을 들어감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스토리보드와 애니메틱, 프리비즈, 파이널을 함께 모아서 일단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틱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음악에 맞춰서 컷을 나눠 놓기는 했지만, 이렇게 샷이 길어지게 된다던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많은 경우에 많이 그리지 않은 디테일하지 않은 보도매틱이 아닐 경우에는 상당히 타이밍을 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프리비즈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애니메이션과 어떤 카메라가 어떻게 쓰이는지 이렇게 잘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 파이널 작품을 상상하기가 쉽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샷과 타이밍을 훨씬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리비즈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심지어 스토리보드에서 이미 그려놨던 부분도 여기서 타이밍이 맞지 않는다던가 한다면 수정을 하고 고쳐 나가면서 계속 디벨롭을 하는 과정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샷들을 보여드리면, 여기 프리비즈에서는 이런 위에 천장에서 보는 샷이나 아니면은 그 뒤에 그류님이 스타일 프레임을 잡았던 이런 모니터 샷도 들어갔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봤을 때 파이널 작업에서는 그 샷들이 다 없어지고 이 샷이 나오게 됐죠. 그 이유는 우리가 프리비즈를 하다가 보니까 훨씬 더 이 샷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더욱더 멋진 샷이 길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애니메이션을 하고 프리비즈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업데이트가 이런 과정에서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여기 이 샷 같은 경우에도 이런 방향이나 카메라의 방향 같은 것들이 실제로 3D로 이렇게 많이 작업을 하다가 보면은 다른 방향이 더 좋아 보일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3D 안에서 카메라를 왔다 갔다 움직여 보면서 꼭 스토리보드를 따라가지 않고 더욱더 효과적인 카메라로 연출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샷들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다양한 카메라의 종류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샷들을 완성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샷들이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프리비즈에서 여러 가지 샷의 종류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작품은 아트 디렉터로 더밀에서 일할 때 참여했던 작품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허리 위로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가서 잘릴 경우에는 미디엄 샷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디엄 샷을 기준으로 조금 더 카메라가 물체에 가까워질수록 미디엄 클로즈업, 클로즈업, 그리고 익스트림 클로즈업 이렇게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작아질 경우에 지금 보시면 캐릭터가 풀바디가 다 들어왔죠. 이럴 때 와이드 샷이라고 합니다. 와이드 샷은 이제 전체적으로 또 환경이 그러면은 더 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very wide 샷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캐릭터가 아주 작게 들어가 있고 배경 위주로 돼 있는 샷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도를 우리가 very wide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익스트림 와이드 샷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점적으로 캐릭터가 들어간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익스트림 와이드 샷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환경이나 이스타블링 샷, 그러니까 초반부의 시대적 배경이나 장소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나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의 디테일한 표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감정 표현이나 아니면은 훨씬 더 미세한 감정을 더 입술이나 아니면은 눈 같은 부분을 통해서 특히 많이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엔 제가 다시 다른 샷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여기서 익스트림 와이드 샷 같은 경우에 0110으로 태훈님의 작품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태훈님의 드리블러나 제가 작업했던 스프린트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큰 도시 환경을 보여주면서 이스타블링 샷으로 표현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베리 와이드, 여기 캐릭터가 작게 보이는 배경을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베리 와이드 샷이 있고, 바디가 풀로 들어갔지만 환경을 훨씬 더 넓게 보여주는 와이드 샷, 그리고 허리 위로 들어간 미디엄 샷, 가슴 위로 들어간 미디엄 클로즈업 샷, 그리고 얼굴이 클로즈업된 클로즈업 샷과 눈이 이렇게 익스트림하게 클로즈업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Y 작품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샷들이 사용이 되었는데, 처음 샷을 보시면 익스트림 와이드 샷, 이렇게 넓은 도시를 한눈에 보여주게 되면서 이 공간을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와이드 샷이 있겠고, 그 다음에 미디엄 클로즈업 샷, 클로즈업 샷,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까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매크로 샷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매크로샷은 엄청 근접으로, 초근접으로 마치 현미경이 찍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샷들을 매크로샷이라고 하고요. 매크로샷에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패트리 접시에 블롭 같은 애들이 이제 막 퍼져나가는 그런 샷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따라가는데 썼던 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샷들의 종류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제 하나를 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티스트의 작품을 한번 3작품 정도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그 샷들이 여기서는 어떤 샷으로 사용이 됐는지, 익스트림 와이드 샷인지 클로즈업인지 아니면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인지 아니면 매크로 샷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일단 미디엄 클로즈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가슴 위쪽이고, 그리고 미디엄 샷 같은 경우에는 허리 위쪽으로 들어가는 샷, 와이드 샷은 이제 풀 바디가 들어가는 샷이고, 베리 와이드나 익스트림 와이드 샷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게 들어갈 때 우리가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클로즈업은 이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보이게 되는 거고, 여기랑 여기 사이에는 뭐 very 클로즈업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들도 있으니까, 일단은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 요 정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시면서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작품들 중에서 특히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 처음에 들어간 그런 작품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스타워즈나 이런 사이파이 영화들을 많이 봐도 그런 행성이나 아니면 어떤 도시에 갔을 때 그런 도시가 나오고 좌측 하단에 막 장소 이름이 나오면서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캐릭터를 보여주면서 이런 큰 환경을 보여줘서 훨씬 더 어떤 그런 세계관과 거기에 배경을 보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이스타블링 샷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보는 눈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작품 카메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무브먼트의 이런 다양한 종류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아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테디 카메라 렌즈가 이렇게 돌리면서 당기고 당기는 줌, 그리고 카메라가 양옆으로 움직이는 팬, 그리고 위아래로 로테이션 되는 틸트, 그리고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롤, 그리고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페데스탈, 그리고 옆으로 이동하면서 찍는 트럭, 그리고 푸시인, 풀아웃 혹은 달리 인에 나웃이라고 볼 수 있는 카메라의 앞뒤 움직임, 그 다음으로는 줌 인을 하면서 카메라가 뒤로 움직이거나 줌 아웃을 하면서 카메라가 앞으로 움직이는 달리 줌, 그리고 물체를 따라가면서 찍는 트래킹 무브먼트, 그리고 물체를 중심으로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찍는 아크 무브먼트 등 다양한 카메라의 움직임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고,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강의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메라의 무브먼트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메커니즘이 적용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작품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간 3개를 이렇게 컬러별로 나눠봤습니다. 시티, 랩, 그리고 터널이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엔딩도 이렇게 색깔을 나타내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컬러로 공간들을 나눠봤고요. 이 공간들의 그 샷들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카메라를 어떤 카메라를 썼고 또 어떤 무브먼트가 있는지, 그리고 그 카메라의 메커니즘은 어떤 걸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쪽을 한번 보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샷은 어떤 샷에 해당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익스트림 와이드 샷이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틸트 업, 푸시 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카메라도 한번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자, 우리가 카메라를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카메라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피사체 물체나 이런 공간들이 있을 때 카메라가 앞으로 전진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를 푸시 인이라고 합니다. 푸시 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푸시 인이 되고, 그 다음으로는 또 여기 보면은 틸트 업이 있습니다. 틸트 업은 카메라가 아래를 보고 있다가 고개를 들면서 이렇게 틸트 업이 되고 있죠. 이 각도가 틸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틸트 업이라고 하고, 그러면은 내려갈 때는 틸트 다운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틸트 업이 되면서 푸시 인이 되는 카메라를 이용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그런 카메라가 어떤 게 있을까? 어떤 식으로 이거를 찍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기 떠 있는 비행기나 아니면은 드론이나 이런 물체가 찍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샷 타입과 카메라 무브먼트, 카메라 메커니즘을 나눠 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션 그래픽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보통 모션 그래픽을 많이 하시고 이런 시네마틱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안 하셨을 텐데, 일단 큰 차이점은 모션 그래픽에서는 카메라가 정말 어디든 갈 수 있죠. 어디든 막 날라서 가고 돌고 빠지고 이런 게 되게 쉬운데,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시네마틱 작업에서는 이 카메라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카메라를 만들다 보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카메라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도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메라가 앞으로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으로 나온 샷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 주사기 샷이 나오게 됩니다. 실험실에 주사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사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이 액체가 퍼지는 샷인데, 자, 보시면은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카메라를 본다면 어떤 카메라가 될까요? 여기는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카메라가 어떤 기계에 부착되어 있는, 어태치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샷을 생각할 때 이런 기계에 기계 실험을 하는데 카메라 고프로 같은 그런 작은 카메라나 매크로 카메라를 기계에 붙여놔서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고 물체가 떨어지는 거를 촬영을 하는 그런 샷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도 같은 경우에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일단 가운데 이렇게 찔러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의 형태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다음 샷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 주사기 위치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었고요. 그리고 샷 타입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업,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이 사람이나 이런 동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사기로 생각해 봤을 때는 주사기의 이런 바늘 완전 끝부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기포가 올라가는 부분을 타이트하게 잘라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정도면은 그냥 클로즈업 샷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주사기 기계 자체에는 되게 근접한 샷이기 때문에 클로즈업 샷으로 분류를 해봤고, 카메라는 고프로가 붙어 있어서 카메라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계가 움직이는 거에 따라가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샷 같은 경우에는 트라이팟에다가 카메라를 두고 이렇게 찍어도 되겠고, 줌 렌즈를 당겨가지고 확대를 시켜도 되는 거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트라이팟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저희가 카메라 위에다가 이런 슬라이더를 이용을 해가지고 카메라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통해서 살짝 밀면서 이런 샷들을 찍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트라이팟과 슬라이더를 썼고 카메라가 푸시인,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 샷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거 한번 지우고 보도록 할게요. 자, 매크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근접한 샷으로 되게 샬로우 뎁스로 이런 부분이 많이 날아갔죠. 이렇게 특히 작은 물체를 찍을 때 이 조리개를 열어가지고 찍게 되면 이렇게 앞이나 뒤 배경 부분이 많이 날아가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매크로 카메라를 써서 사용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봤고, 마찬가지로 슬라이더를 이용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래킹 샷은 어떤 거냐면, 트래킹은 이제 어떤 물체를 따라가면서 찍는 것을 트래킹 샷이라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액체가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블롭 같은 거죠. 블롭 같은 게 이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 퍼져나가는 것을 따라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트래킹 샷이라고 일단 카메라 무브먼트에 넣어 봤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다시 CT샷으로 돌아왔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CT샷이 되게 길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긴데 여기 가운데에 짧게 이 랩샷의 힌트, 거의 살짝 맛만 보여주는 샷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샷들을 우리가 인서트 샷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샷이 왜 이렇게 겹쳐서 보여주게 했냐, 그냥 CT가 먼저 나오다가 그 다음에 나오면 되는데 왜 이렇게 여기 중간에 이 샷이 들어갔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CT샷을 계속 보여주다가 바로 랩을 보여줬으면은 조금 더 진행이 단조로워 보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갔을 때는 우리가 약간 어떤 상황인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샷들을 중간에 보여주면 보는 사람들이 이게 뭐지? 라고 조금 더 호기심을 가지고 그 다음 샷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샷들 가운데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이 샷을 넣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에서 점점점 진행이 되면서
결국 이 샷과 이 시티샷의 시간은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건물이 확대되는 샷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샷 같은 경우에도 여기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익스트림 와이드 샷으로 돼서 조금 더 클로즈업으로 된 베리 와이드 샷으로 되었는데, 여기서 카메라는 뭐 푸싱하고 드론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창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문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전 샷들의 라이트도 약간 붉은빛이고 이것도 붉은빛이죠.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실험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실험실이 창문을 통해서 비치는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저 공간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그것을 생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샷으로 넘어갔을 때 불이 켜지면서 이 샷으로 받아주게 되죠. 여기서 카메라는 계속 푸시인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쭉 리니어로 이 캐릭터를 향해서 카메라가 마치 도착하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카메라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와이드샷인 것은 알겠는데, 달리는 또 뭐지? 달리랑 달리인이라고 하네.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메라가 떠 있는 상태에서 푸시인으로 갔다면, 여기서는 여기에 카메라에 어떤 장치들이 달려 있고 여기에 트랙을 깔아서, 트랙을 뭐 달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리가 있는 카메라에 촬영기사가 앞으로 가면서 이 캐릭터를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찍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거를 달리라 그러고 달리를 가지고 앞으로 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달리인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달리아웃이 되겠죠. 자, 그래서 달리는 그런 트랙을 이용을 해가지고 점점점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데 쓰는 것을 달리라고 하고, 달리인으로 인해서 이 샷이 촬영이 되었고요. 이 와이드샷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샷 레이아웃 구성에 있어서 카메라가 쭉 앞으로 가면서 그루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라인들이, 시선들이 주인공을 향해서 최대한 갈 수 있는 그런 라인으로 이 샷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훨씬 더 주목성이 여기 안에 가운데로 몰아줄 수 있도록 제작을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 샷으로 갈 때 보시면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프리비즈에서 이런 게 아주 중요한데, 여기서 어떤 게 일어났냐? 컷 온 액션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컷 온 액션, 그러니까 동작이 되고 있을 때 컷이 이루어진 것을 컷 온 액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일단 캐릭터가 불을 켜고 조작을 하다가 지금 시선이 어디로 가죠? 시선이 이 패널로 갑니다. 패널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이 움직이고 다가갈 때 컷이 딱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손이 들어오죠. 영상물이나 영화 작업을 보실 때 항상 많이 보게 되실 거고, 알고 보시면은 정말 많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움직임이 있을 때 컷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그 동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컷으로 붙기 때문에, 특히 이런 와이드 샷에서 클로즈업으로 넘어갈 때 어떤 동작이 없거나 이렇게 된다면 훨씬 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주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딴 데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 샷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샷이 부자연스러워 보일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샷에서는 일단은 캐릭터가 여기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뭘 쳐다보지? 하고 여기를 보게 되고, 손이 또 움직이면서 여기를 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시선 유도를 한 다음에 와이드샷에서 훨씬 더 가까이 카메라가 갔을 때는 보고 있는 물체가 이 패널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게 만들게 되겠죠. 클로즈업으로 됐고 카메라 또한 카메라가 점점점 이 패널로 가까이 가게 되면서 푸시인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스테디캠은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이렇게 장비가 사람 몸에 부착이 돼 있고 이런 김볼들을 통해 가지고 훨씬 더 부드럽게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여기서는 뭐 카메라맨이 스테디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찍는 것처럼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샷에서는 이렇게 카메라가 오른손으로 캡슐을 짚고 나서 여기서 떼고 왼손으로는 아까 패트리 접시에 있던 이 블럽으로 손가락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손가락을 가져가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게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나요? 카메라가 여기서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크 형태를 하면서 돌면서 가고 있지만 타겟은 항상 이쪽을 바라보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중심으로 돌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찍을 때 달리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볼 때 이런 원형 달리가 있어서 원형 트랙이 있어서 카메라 이렇게 돌면서 찍기도 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커브드 카메라 슬라이더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상 위에 둘 수 있는 그런 작은 커브 슬라이더가 이렇게 있고 거기 위에 DSLR이나 그런 작은 카메라들을 올린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면서 찍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샷은 그렇게 커브드 카메라 슬라이더 같은 걸로 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서는 그냥 그 다음 샷으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이 중간에 조금 더 디테일을 보여줄 수 있는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냥 사용이 되었다면 여기 바늘이 너무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늘이 찌르면서 색깔이 조금 변하고 반응하는 이런 부분들도 훨씬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사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여기서도 컷온 액션이 일어났어요. 보시면 여기서 주사 바늘을 떼고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고 갈 때 컷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미디엄 클로즈업 정도가 되겠고 여기서도 카메라가 그대로 아크 형태로 받아서 계속 가게 됩니다. 뭐 카메라가 반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카메라의 방향을 유지를 해줬고요. 그래서 여기 캡슐 안에 바늘을 찔러가지고 반응이 일어나고 나서는 카메라 아크가 멈추게 되고 여기 있는 손에 캡슐을 잡고 있는 손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서도 어떤 게 일어났죠?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죠. 뭐라고요? 그렇죠. 컷온 액션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컷온 액션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컷온 액션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디테일을 보여주는 빅클로즈업 샷이 되었습니다. 얼굴을 기준으로 볼 때 뭐 이게 익스트림 클로즈업까지도 볼 수도 있겠지만 얼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정도면 한 빅클로즈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카메라가 점점점 뒤로 빠지면서 캐릭터를 더 자세하게 보여주게 되고 클로즈업에서 가슴부터 위로 보여주는 미디엄 클로즈업까지 카메라가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그 다음 샷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었냐 하면은 카메라가 일단은 뒤로 가면서 그리고 뒤로 가지만 얼굴은 그대로예요. 얼굴의 위치는 그대로죠. 그러려면은 카메라가 약간 틸트 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려보면 여기에 이렇게 캐릭터가 있다고 할 때 카메라가 제일 처음에는 이 눈높이에서 시작을 했다가 약간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눈의 시선은 맞추고 뒤로 빠지면서
틸트 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죠. 근데 페데스탈 다운은 이제 카메라가 수직으로 이렇게 약간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요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뒤로 빠지면서 카메라가 살짝 내려가고 카메라가 또 위로 쳐다보면서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는데, 이런 샷이 사실 사람이 이렇게 뒤로 가면서 싹 들면서 찍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는 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트랙 위에 이런 기계가 살짝 들어주면서, 이런 기계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살짝 카메라를 올려주면서 이 바퀴는 뒤로 빠지면서 찍었다고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카메라를 그냥 이렇게 할 때, 물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메커니즘을 조금씩 생각을 하시면, 뭐 예를 들어서 달리가 이렇게 뒤로 갈 때 뭐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죠. 이게 완벽하게 로봇처럼 완벽하게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서 약간 흔들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 살짝 추가를 해주게 되면 훨씬 더 시네마틱한 카메라까지 연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사실 여기서는 컷온 액션을 조금 남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컷온 액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샷들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앞으로 작품을 하실 때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따라해 보면은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터널샷이 되었죠. 터널샷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외곽 쪽에 보면은 마치 무슨 카메라 렌즈 같은 게 이렇게 앞에 있고 거기에 매크로 카메라 같은 게 이 공간 안에, 이 터널 공간 안에 찍은 것처럼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물론 사실 이게 얼굴 안에 이 터널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죠? 얼마나 길겠냐마는 제가 했던 에이펙스 시즌 6 작업도 그렇고 어느 정도 저는 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되게 과장을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특히 예전에 프롤로그에서 나왔던 그런 타이틀들도 많이 보고 영화 타이틀 시퀀스를 많이 보면서 모션 그래픽의 꿈도 키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과장이 많긴 하죠. 그리고 저도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과장하는 부분들을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사실 이 얼굴에서 얼마나 이게 들어가고 공간이 크겠냐마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상상했던 안에 있는 부분은 최대한 과장해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매크로 샷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매크로 캠이 어떤 기계에 부착되어 있어서 이 캡슐과 함께 같이 따라가는 그런 형식으로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생각을 해봤고,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 샷에서도 카메라가 같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앵글이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과부하가 이렇게 걸리면서 터지게 되죠. 여기서도 우리가 보면은 이 터널샷, 긴 터널샷 가운데 하나의 다른 공간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인서트 샷으로 이렇게 들어간 건데 아까처럼 시티샷에 랩샷이 잠깐 들어간 것처럼 여기서도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캡슐이 이렇게 과부하가 되면서 터지기 일보 직전으로 이렇게 깨지고 있죠? 그 상황에서 다른 공간을 보여주지만 같은 시간인 거죠. 여기 안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모습을 바깥에서 캐릭터가 괴로워하는 모습까지 같이 보여주게 되면서 여기서는 이제 카메라가 달리 줌이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 어떤 거냐면요.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고 보통 저희가 많이 했던 샷들이 이제 push in, push out. 그래서 뭐 달리 in, 달리 out. 그래서 이 카메라의 본체가 앞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많이 했었는데 카메라가 움직이지 않고 물체를 크게 찍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여기 렌즈를 돌려서 줌을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줌을 하면은 이 물체가 커지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캐릭터가 이렇게 있고
얼굴이 비슷한 사이즈로 나오기 위해서 여기 이 카메라가 달리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카메라가 줌 렌즈에 움직임 없이 변동 없이 그냥 뒤로만 빠지면 이 얼굴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얼굴 크기가 점점점 와이드샷으로 되면서 작아지겠죠, 그죠? 하지만 만약에 카메라가 뒤로 빠지는데 줌을 당겨가지고 얼굴 크기를 거의 비슷하게 유지를 시킬 수도 있겠죠. 자,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뒤로 빠져서 얼굴 크기가 원래 작아져야 되는데 동시에 카메라 렌즈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점점점 얼굴이 크게 나오게 만들어서 얼굴의 사이즈가 비슷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배경이랑 얼굴의 그 왜곡된 형태들을 잘 보시면 알 거예요. 이렇게 쭉 빠지게 되는데 이렇게 쭉 빠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얼굴 크기는 그렇게 많이 변하지 않는 거에 비해서 배경은 쫙 멀리 빠지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을 히치콕 감독이 영화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약간 무서운 분위기를 연출할 때도 많이 사용이 됐고 영화에서 상황이 변할 때나 애플 TV의 TV쇼 중에 세버런스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인공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건물 아래로 내려가는데 그 건물에서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은 자기가 기억을 잊고 오피스에서 생활하는 기억만 따로 가지게 되는데 그 변하는 순간이 엘리베이터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데 현실 세계와 그리고 공간에 내려가면서 엘리베이터로 지하 오피스로 내려갈 때 그 카메라에서 달리줌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변한다던가 그런 연출적인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달리줌을 사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도 여기서 연출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반대로 카메라가 점점점 가까이 가면서 줌을 아웃 시켜가지고 이렇게 배경이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이 샷을 직접적으로 보여드릴 때 카메라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까지 다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넘어가도록 하면은 이 샷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짧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이 나왔어요. 눈이 이렇게 켜지면서 마치 충혈되는 듯한 이런 부분들을 표현을 해봤고 바로 터지기 직전에 눈에 빛이 모이면서 이 빛이 여기 캡슐의 빛으로 바뀌고 캡슐이 터지는 부분을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극적인 인서트 샷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샷으로 되어 있고 여기부터는 제가 어떤 카메라를 사용을 했냐 사실은 뭐 말이 안 되는 카메라긴 합니다. 보통 타이틀 시퀀스나 아니면 광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자유롭게 움직이는 랜덤 아니면 믹스드 무브먼트를 가진 카메라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더 약간 추상적으로 CG샷처럼 보일 수가 있게 되겠죠. 하지만 어차피 여기서 과부하가 걸리고 터진 뒤에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현실적으로 그런 카메라를 보여주기보다는 최대한 카메라를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면서 극적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랜덤 무브먼트를 가진 그런 제 커스텀 리깅 카메라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가 지나갈 때 마치 롤러코스터가 쫙 빠지면서 가듯이 이렇게 다이나믹적인 연출을 하려고 해봤고요. 그런 연출을 위해서 약간 CG 같은 느낌의 카메라가 나오긴 했지만 제 카메라 리그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복제된 자신의 기억이나 환영 같은 것들이 보이는 부분들도 연출을 해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치 저희가 뭐 엑스맨 타이틀 시퀀스나 이런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다이나믹한 연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딩샷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 초반부에 이렇게 카메라가 가까이 있다가 샥 하고 빠지게 되는데 줌아웃과 풀아웃을 동시에 시키면서 갑자기 확 빠질 수 있게 만들었고요. 이런 부분도 뭐 달리 카메라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타이틀이 나오게 되겠죠. 제가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 영상 파일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설명을 할 때 한 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은 대체적으로는 어떤 카메라가 쓰였고 어떤 샷들이 쓰였는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태훈님이 이 도시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실제 제작 과정에 있어서 프리비즈를 넘겨드리고 그것을 받아서 태훈님이 제작을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프리비즈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오는 수업에서 다양하게 또 프리비즈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제가 또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오늘은 한번 시티샷을 시네마 4D로 넘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작했었던 이 카메라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일 처음에 태우님께 넘겨드릴 때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으로 이스타블링 샷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샷 초반부에 이렇게 배경이 광활하게 나옴으로써 보는 사람들이 전체적인 배경이나 시대를 알기가 쉽게 되겠고요. 그리고 광활한 샷을 처음부터 쓰게 되면은 전체적인 작품의 스케일이 정말 커 보이는 부분도 있고 또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먼저 정말 멋있는 샷을 보여주고 시작한다면 훨씬 더 흥미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샷들이 초반부에 나오는 게 아주 이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그러면은 카메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프리비즈를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컨피겨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컨피겨에 여기서 Save Frames에 오파시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어둡게 해주시면은 정확한 비율을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고쳐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가 카메라를 열었을 때 이게 보통 포컬 랭스 36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24나 18 요 정도까지 가게 되면은 광각 렌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50으로 된다면은 표준 렌즈, 사람 눈이랑 비슷한 거고요. 그리고 뭐 70, 100 이렇게 가면은 카메라 외에 우리가 보면은 DSLR에 되게 엄청 긴 롱렌즈 같은 거를 끼잖아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것도 찍을 수 있는 게 롱렌즈가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포컬 랭스 여기서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스타블링 샷 같은 경우에는 이 광활한 샷을 더욱더 와이드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포컬 랭스를 더 광각 렌즈를 사용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 스타블링 샷에서 우리가 이런 배경들을 보여줄 때 훨씬 더 광활하고 큰 스케일의 씬으로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은 뭐 위치를 조금 이렇게 변경을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파일 Y 100번 샷 CT 프리비즈를 열면 이 파일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조금 더 아래로 내려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프레임은 240 프레임 정도로 제가 셋업을 했는데요. 여기 지금 애프터 이펙트에서 한번 보시게 되신다면 여기에 원본이 있고 여기에 스틸 프레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대체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프리비즈가 진행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 225프레임인데 이 앞에를 헤드라 그러고 뒤에를 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의 앞과 뒤를 프리비즈에서는 조금 더 걸어주는 게 나중에 훨씬 더 에디팅 부분에서 테스트를 할 때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쓴다기보다는 조금 더 앞뒤로 여유를 둬서 앞으로 렌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을 셋업할 때 저는 한 조금 더 길게 셋업을 했고요.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일단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카메라가 이렇게 있겠고 Z축이 지금 이 정도로 가 있는데 앞으로 쭉 이동을 하면서 이동을 쭉 하면서 카메라가 다시 정면을 보는 이런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게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그래프를 보게 된다면 카메라를 누르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데 컨트롤 A를 눌러서 다 잡은 다음에 H를 누르면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수치의 비율이 다를 때는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F 커브에 들어가서 오토 릴레이티브를 눌러주게 되면 다시 H를 눌러서 볼게요. 카메라가 Z로 포지션이 이동하는 것과 로테이션이 그래프 비율은 똑같이 들어갔죠. 단지 수치가 달라서 아까 그렇게 보였던 건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훨씬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카메라가 너무 천천히 시작을 하죠. 이 그래프가 완만하기 때문에 너무 천천히 시작을 하는데 초보들이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런 샷과 샷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카메라의 움직임이 멈췄다가 섰다가 멈췄다가 섰다가 이러면은 보다가 이게 되게 답답하게 됩니다. 뭔가 롤러코스터를 타는데 롤러코스터가 가다가 그냥 멈췄다가 또 가다가 멈췄다가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샷들의 연결이 잘 되는 게 중요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꼭 천천히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Z축을 눌러주고 포지션 Z를 클릭을 한 다음에 이 부분은 리니어로 일정하게 가도록 만들어 줬고요. 그래서 재생을 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고개를 드는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봤을 때는 로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서히 들다가 근데 마지막에 거의 끝났을 때 딱 멈춰버리니까 이 부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을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당겨줬습니다.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정면을 보는 여유가 여기 뒤에 생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조절을 해줬는데 아직도 이 그래프가 갑자기 이렇게 완만해지다 보니까 끝에 이렇게 멈추는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당겨주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드는 애니메이션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길게 하고 싶다면 컨트롤 누르고 키를 하나 더 찍어준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 부분을 조금 더 길게 해주면 마지막 부분이 훨씬 더 완만해지면서 서서히 멈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간단하게 완성이 되고 나면은 프리비즈는 그냥 빨리빨리 한번 걸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뷰포트 렌더 여러분들이 아마 그류님의 셋업을 받으셨으면은 Y 프리비즈 MP4가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게 어떤 셋업이냐 하면은 작은 사이즈로 렌더링을 거는데 모든 프레임을 걸고 뷰포트 렌더에서 지오메트리 온리를 클릭을 해줘가지고 심플하게 지오메트리만 프리비즈로 걸 수 있는 렌더가 되는데요. 요거를 제가 한번 걸어 볼게요. 렌더링을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쭉 걸어 보니까
프리비즈 폴더 안에 있는 이 파일을 한번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프리비즈 안에 넣어주고 여기에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하고요. 위치는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번 보게 되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너무 느린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분은 뭐 괜찮은 것 같지만 일단은 초반 부분에 지나가는 부분을 조금 더 늘리고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고개를 드는 부분도 조금 너무 지금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살짝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칠 때는 저는 이 프리비즈는 나중에 뭐 버전을 킵하고 싶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시네마 4D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부분을 조금만 올려줬고요. 살짝만 올려서 더 위를 본 상태에서 볼 수 있도록 바꿨고, 약간만 더 앞으로 당겨서, 자, 카메라가 조금 더 빨리 고개를 틸트 업을 할 수 있도록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Z축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조금씩만 더 빨라지면 좋겠으니까 이 부분에 그래프를 쉬프트를 잡고 살짝 내려주고 여기를 살짝 이렇게 올려주게 된다면 재생을 했을 때 조금 더 빠른 카메라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조금만 이 앞부분을 천천히 했다가 쉬프트로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재생을 했을 때 약간 지나가면서 이 건물들이 보이고 마지막으로 메인 건물이 보이는 이런 프리비즈가 완성이 됐고요. 약간 더 빠르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팁 중 하나가 이렇게 뭔가 건물들이 이렇게 슉슉슉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큰 건물들도 이렇게 옆으로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작업들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카메라를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뭐 작업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카메라에 맞춰서 물체들을 배치를 할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방법을 모두 다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는 한번 카메라에 맞춰서 건물 같은 거를 넣어보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패널 어레인지먼트에 투뷰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보고 있고 여기 카메라 퍼스펙티브로 바꿔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두 개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메라에 맞춰서 원하는 위치에 좋은 타이밍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위치나 사이즈를 바꿔주면서 어떤 식으로 건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메라를 하고 이렇게 그 뒤에 오브젝트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게 240 프레임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어떤 건물들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할 때 제가 주로 하는 방법 중 하나는 슝 요거예요. 이거를 조금 기억해 두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건물들이 뭐 이렇게 지나갈 때 슝 하고 정박으로 이 지나가게 되면은 샷 안에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이 뭔가 흐름 같은 게 되게 단순해 보이고 단조로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큰 비주얼적인 큰 덩어리들이 지나갈 때도 약간은 빠르게 지나갔다가 천천히 지나갔다가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게 되면 훨씬 더 음악을 들을 때도 여러 박자가 있을 때 더욱더 재밌게 들리는 것처럼 애니메이션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태훈님이 되게 멋있게 디테일들을 다양한 박자로 지나갈 수 있게 여기 보시면은 만들었죠. 보시면은 여기 와이어 지나가고 슝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드론들이 슝슝 하고 들어오는 이런 타이밍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가장 먼저 보이는 것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약간의 박자가 다르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나가는 물체가 앞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간단한 오브젝트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렌더링을 바로 진행을 해가지고 바로 애프터 이펙트에서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덮어 쓰는 거죠. 파일들을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바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되면은 확인해 볼 수 있게 하고요. 중요한 버전이 있을 때는 그럴 경우에는 버전을 따로 하겠지만, 이렇게 간단한 프리비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샷이 이렇게 간단하게 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이런 아주 간단한 도형이더라도 전체적인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프리비즈 작업을 하신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 주사기 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에 주사기 샷을 그류님이 보여드릴 때 그때 또 한번 프리비즈를 어떻게 메카닉적인 프리비즈를 했는지 보여드리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 바로 이렇게 비슷한 샷들을 어떻게 빠르게 업데이트 하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부분 제가 버전 1이었는데 버전 1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수 있게 두고 버전 1 파이널이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파이널 부분은 저장이 됐으니까 여기서 샷 10이 필요하죠. 우리가 여기서 진행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은 이 카메라가 이제 그 다음 샷에서는 더욱더 가까이 가는, 직선으로 더 가까이 가는 샷을 만들 건데, 기존에 만들었던 이런 프레임들은 그냥 지워주고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 테일 부분 그리고 헤드 부분, 이 앞에 약간의 여유를 둬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324 그리고 370이죠. 그래서 여기 간 다음에 370 마이너스 324 한 다음에 뭐 플러스 20프레임 정도 하면은 66프레임 정도, 요 정도로 우리가 작업을 하면은 충분히 여유가 있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간단하고 빠르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여기 애니메이션이야 뭐 엄청 쉽죠. 여기는 카메라만 그냥 조금 더 앞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Z축 이렇게 잡아주고 뒤에 거 지우고 66에서 카메라가 훨씬 더 앞으로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Shift를 눌러주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애니메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T6를 눌러가지고 그래프를 리니어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재생을 해서 한번 보고 어느 정도 타이밍인지 한번 보고 바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애프터 이펙트에 가서 110번 샷을 열어주고요. 이 샷을 여기에 이렇게 넣어 볼게요. 포지션이 따라와야 되니까 P 누르고 컨트롤 C, B 눌러서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 봤고요. Shif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은 이렇게 레이어를 쉽게 다른 레이어 잘라놓은 거에 맞춰서 움직여 줄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가 움직이면서 건물에 가까이 가게 되는 애니메이션이 쉽게 완성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렇게 프레임들을 조금 많이 걸어 놨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분은 뭐냐면 Y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Y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 중 한 개는 어떤 게 있냐. 사실 요 작업을 보면은 여기가 빨간색으로 시작하면서 카메라가 앞으로 한번 쫙 가고 그 다음에 약간 느려지면서 이 건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음악이 빰 하고 찔러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조금 더 다이나믹한 장면을 연출을 했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거를 약간 이렇게 뒤로 밀어준 다음에 한 요 정도 프레임까지는 이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한 30%로 이렇게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카메라가 되겠죠. 앞에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앞에 몇 프레임밖에 안 되지만 이렇게 빰 하고 시작할 때 강조를 해줄 수 있는 역할로 여기가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밀어줘야겠네요. 제가 여기를 잘못 잘라놨는데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잘라볼게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앞부분이 살짝 빨라지면서 더욱더 긴장감을 조금 더 고조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 창문이 너무 위로 올라가 있네요. 이 부분을 한번 고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만 내려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줘가지고 다음 샷으로 갔을 때 이 창문이 너무 위에 있게 되면 이 창문으로 바로 안 붙고 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덮어 씌워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프리비즈 단계이기 때문에 덮어 씌우고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캐시가 잘못돼 가지고 오류가 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로드를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약간의 지금 문제점들이 보이죠. 여기서 조금 더 카메라가 뒤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줌인이 돼야지 더 잘 붙어 보일 것 같네요.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110번을 약간만 더 멀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덮어 씌우기를 하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전보다는 샷의 크기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러운 샷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샷의 스피드가 건물이 이 정도다가 조금 빠른 느낌이 있는데 이런 빠른 느낌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졌을 때 너무 빠르게 느껴지니까 여기 120번 샷을 돌아가서 여기서 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창문이 크게 나오는 부분이 조금 더 오래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게 크기 차이가 나는 샷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가 되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프리비즈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프리비즈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샷의 종류 그리고 작품에 들어간 다양한 카메라를 분석을 해보고 또한 카메라 애니메이션 실습까지 해보면서 프리비즈를 어떻게 제가 만들고 구성하고 에딧을 하는지 이런 부분도 빠르게 알아봤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샷들도 배우면서 프리비즈 부분을 제가 더욱더 많이 알려드리게 될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카메라 부분을 꼭 복습해 보시고 자료로 첨부해드린 카메라 무브먼트 영상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작품을 보고 어떤 카메라가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기억을 해가지고 여기에는 어떤 카메라 무브먼이 들어갔고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면 되겠구나
어떤 샷의 종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와이드 앵글이나 클로즈업을 썼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작품들을 보시게 된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보는 눈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프리비즈 수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태훈님이 도시씬 제작 과정을 알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